오늘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모금 행사에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현금 보유액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 체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겁니다.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만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산 110억 2천만 달러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을 정조준에 비판하고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접전 지역을 돌며 과반 의석을 민주당에 안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오늘 밤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모금 행사에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만 무려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도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배 이상 격차로 늘렸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든든한 지원군이 등판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모금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두 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파급력도 엄청났습니다. 모두 매진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가장 저렴한 티켓은 $225, 가장 비싼 티켓은 무려 $50만 달러였습니다. That's a lot of star power. I wish I had a ticket. I'm sure anyone in America would want to be at that even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만 무려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캠프가 모은 선거 자금은 약 1억 5,500만 달러로 3,700만 달러를 모은 트럼프 캠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월 결선 투표 이전까지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는 유세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All three have agree overwhelmingly on the issues that this president has been fighting for. 바이든과 트럼프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선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CCTV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1시 24분 30초 문제의 화물선에 모든 불이 꺼져버립니다.
다시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가 싶다가 2분 뒤엔 완전히 정전돼 버립니다. Could mean the loss of steering, communications, loss of your bridge equipment. 그 위를 교통통제 직전 진입한 마지막 트럭이 무사히 지나가지만 도로 보수를 하던 노동자 8명은 다리 위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Once you get here, I'll go grab the workers on the key bridge and then stop the outer loop. 하지만 이 교신 직후 바람과 파도에 떠밀린 화물선이 다리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실종자는 모두 중남미계 이주 노동자들이었는데 2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당시 GPS 기록과 선원들 대화 내용 등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What we don't know is what caused the power outage. Was it a bad fuel? Was it a clogged water intake? Or was it electrical that caused the systems to trip and overload? 특히 화물선들이 흙이나 폐 자동차유가 섞인 저질 연료를 쓰다가 멈춰서는 사고가 종종 벌어지는데 이 부분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It really is something that we look at in all of our investigations, but that would certainly affect the operation of the vessel. 하지만 당국은 조사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혀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기구가 다음 달로 활동을 끝내게 됐습니다.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미국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Ее работа стала сводиться к подыгрыванию западным подходам, перепечатыванию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нализу газетных заголовков и низкокачественных снимков.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위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 파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의 핵개발 상황은 물론 석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 품목 밀반입 등을 공개하며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은폐 시도라며 북한에 대한 대가 지불 중 하나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veto today was a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Russia alone will own the outcome of this veto. 14년 동안 활동해온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데 유엔은 대북제재위가 제재 이행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러 간 갈등 속에 북한에겐 눈엣 가시 같던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서 북한에게 핵무력 증강을 용인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웠다가 고객 돈 10조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온 샘 뱅크먼 프리드먼에게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최고 형량인 110년이나 검찰이 구형했던 50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동시에 뱅크먼 프리드의 재산 11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올해 32살인 뱅크먼 프리드는 5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세운 뒤에 43조 원까지 가치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고 이후 10조 원 가까운 고객 돈을 빼서 개인 투자금과 정치자금 등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고객과 투자자, 직원들을 실망시켰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프리드가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아주 나쁜 일을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로 선처를 요청해왔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라 사태 주범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어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미국 금융사기 사건은 지난 2008년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것 다음으로 이번이 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뱅크먼 프리드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7, 8년까지 감형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상대 후보에게 쏟아진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 슈퍼팩의 막대한 후원 자금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던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후보 캠페인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선거 캠페인 기관인 DCCC는 오늘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수잔 델베네 DCCC 의장은 데이브 민 의원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민 후보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은 또 민 의원은 낙태 권리 보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그리고 총기 규제 등 28개 법안을 추진하며 활발히 의정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승패 여부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의 연방 하원 다수당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앤디 킴 후보에 대한 지지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차기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건주에 위치한 한 일식당 여성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다 분신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둘러싸면서 멈춰선 한 차량. 조금 뒤 차량 내부로부터 연기가 피어납니다. 경찰에 추격당한 용의자가 차량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 55분쯤 오하이오주 에크론 지역에서 한 한인 남성이 경찰 체포 직전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m told about the body, face, and arms and so forth, but I don't believe life-threatening. But we're waiting on an update to determine the severity of his injury. Sometimes people have other intentions, and it was clear here that he, for whatever reason, chose that extreme response. 체포된 남성은 미시건주에 위치한 일식당에서 셰프로 일해온 50대 한인 진모 씨. 진 씨는 자신이 일하던 일식당 업주인 50대 여성 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후 진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진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게 포위되자 분신을 시도했던 진 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 씨와 박 씨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16에서 $20로 인상됩니다.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 대형 체인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인건비 부담 외에도 식자재와 매장 렌트비까지 인상되다 보니 늘어난 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체인들은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 직원 감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패스트푸드 체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직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불안정한 상황을 본 직원들이 오히려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 걸 꺼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심한 탈모를 겪은 후 다시 머리카락이 자란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되는 걸까요?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소개한 화제의 인물, 파빈 사우타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머리카락이 다 빠져 텅 빈 자신의 머리 모습을 가감없이 공개했는데요. 이후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탈모 부위가 싹 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 같은 변화가 단 6주 만에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비결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 두피에 자극을 주는 롤러기구 사용, 그리고 직접 만든 오일을 꼽았는데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구와 오일을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머리카락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백앤릿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탈모 개선의 비결을 공개한 여성의 영상은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실제 따라한 뒤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일부 사람들의 후기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북부 해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쓰던 1.8톤짜리 초대형 폭탄이 불발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폭탄이 발견된 지역은 전쟁 당시 해군 기지와 조선소가 있던 곳이라 연합군 공군의 집중 폭격 대상 지역이었고 이번에 발견된 폭탄도 당시 연합군 공군이 투하했다가 불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터지면 반경 2km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 인근 도로와 선박 운행을 통제하고 주민 1,600여 명을 모두 대피시켰는데요. 크레인으로 폭탄을 인양한 뒤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기폭 장치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공포영화에서나 볼 법한 세계 최대 신종 아나콘다가 발견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죽은 채 발견돼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줄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대 크기의 아나콘다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건데요. 전문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아나콘다가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뱀은 길이 6.3m, 무게 200kg으로 지난달 25일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생물학 연구팀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일대를 탐험하던 중 발견했는데요. 체내에 대량의 석유 관련 중금속이 축적되기 때문에 석유 유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작 한 달 만에 죽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차선이 제대로 보이기는 하는 걸까요? 지난 26일부터 내몽골 고원 쪽에서 발원한 항사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불과 5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거리 풍경과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올해 중국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황사이자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확산한 올봄 첫 황사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황사의 기원지가 몽골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황사의 주범이 중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적은 돈으로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밈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술이나 사용처가 없는 게 대부분이라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초반 박모 씨는 지난 1월 밈코인 가운데 대장격이라는 도지코인을 150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3달 사이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대기하겠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그냥 1년만 넣어놓고 있으면 막 몇 배 돼 있을 거라고. 밈코인은 이른바 인터넷 유행인 밈에서 착안해 만든 가상자산으로 일본 견종인 시바를 모티브로 만든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트럼프 코인 등이 있습니다. 1원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사용처 등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그 상승 여력이 밈코인 가격을 밀어올린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밈코인류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제일 저렴한 밈코인류를 먼저 이렇게 사보는 것 같더라고요. 상승률도 높고 하니까.
그러자 지난 2021년 비트코인 화랑 당시 밈코인이 급등하는 걸 지켜봤던 젊은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온 가상자산 강세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도지는 뭐 800원까지 갔던 걸 봤으니까 불장이 다시 온다면 몇 배를 띄워 먹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종잣돈이 적은 경우 부담 없이 밈코인판에 뛰어드는 건데 단기간에 몇십에서 몇백 %,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벌지만 또 쉽게 크게 잃을 수 있는 투기성이 큰 만큼 지금의 과열이 부를 폭락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미주 지역 재외선거는 한창이죠. 한국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승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을 정조준에 비판하고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새벽 0시 송파 가락시장 민생행보로 공식 선거운동 첫 발을 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마포와 용산, 광진 등 한강벨트 승부처를 찾아 이번 선거는 범죄자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 간 대결이라며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직격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일부 식품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등 고물가 대책을 정부에 강력 주문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개발 제한을 여의도로부터 시작해서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까지 모두 철폐할 겁니다. 여의도 정치의 종언은 서울의 개발로서 완성될 겁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 상황이 실제로 어렵다면서도 몇 석이다 아니다 하는 건 방관자의 말이라며 2년 전에도 이겼고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여야 모두 입단속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발언이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총선에 불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은 화성정, 유경준 후보 지원 사격을 하며 총선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부실장이 일부 지지자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걸 놓곤 논란이 일었는데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며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출정식을 연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접전 지역을 돌며 과반 의석을 민주당에 안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역 출근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강벨트 최대 접전지이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성동과 동작 등 한강벨트 격전지를 차례로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중성동 갑에선 두 사람이 갈등 뒤 처음으로 만나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3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지난 2년 살만 했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10석 정도를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130석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위원장은 목표 의석인 과반 151석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51석만 넘겨주십시오.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입법권까지 그들이 좌지우지할 경우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말 논란을 빚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의 유세중 발언에 대해 김민석 상황실장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인다는 고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당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길 바란다며 입조심을 당부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소수 정당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정당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출마하는 고향 갑에서 총선 출정식을 연 녹색정의당. 진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20년 민생 실용 정치, 소신 정치 선도해온 오선 심상정이 진영 정치의 중심을 다잡고 민생 정치 회복하고. 녹색정의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을 찾은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며 현 정권과 거대 양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싸우기 바쁜 거대 양당 정치 사이에서 그래도 대화의 민주주의, 그래도 민생 먼저, 그래도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정치개혁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와 경기 남양주 등 수도권 곳곳을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정권의 비판적인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선명한 야당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선거운동 첫 발을 뗀 조국혁신당은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부산도 디비짓다. 자유통일당 석동현 선대위원장은 이런 조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민주당과 단일 후보 경선에서 이긴 울산 북구를 찾아 윤종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20대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걸 두고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후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그 돈을 대출받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양문석 후보 측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137.1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취득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엔 당시 거래 가격이 31억 2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이 집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채권 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 장녀는 부모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채권 최고액 7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장녀가 대출받은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후보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과정에 편법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묻는 SBS 질의에 양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화성을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이던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당시 만 22살 군인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비판에 공 후보는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며 투기성 주택 구매는 아니고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날선 말부터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가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 집단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국회의원 수십 석의 당락을 결정할 전략이 있다며 이번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진료 차질에 애가 타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특히 서울 빅5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 이용 불편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건강보험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들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의정 갈등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국민 대 특권적인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의사결정이었다며 이걸 다 무너뜨리라는 건 반지성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정부 여당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임 당선자는 박 차관의 대화 제안에 집에 갈 사람과 할 말이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20,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총선에서 타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중입니다. 이탈 당사자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침묵하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중국에 나가 있는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국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정 대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는데 대사관에서는 신고자 말고도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입니다.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한 주재관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이달 초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 갑질로 느꼈다는 겁니다. 해당 주재관은 갑질 사례가 여러 번이라며 녹음 파일까지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사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관용차에 탄 채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사님,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당사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정 대사는 갑질 신고는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예정돼 구체적 언급은 삼가하겠다는 취지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 대사관 관계자는 신고한 주재관 외에 일부 다른 직원들도 그동안 대사의 업무상 질책에 대해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느낀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현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 공간에서의 비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고교 동기 동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갑질 신고 논란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잇따라 기사화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번엔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주요 정당의 공약들을 비교하고 짚어볼 수 있도록 6개 분야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분야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각 정당은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주거대책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복합개발 과정에서 나온 상향된 용적률과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과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하고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들을 지어 적정 임대료를 내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청년 피해자를 낳은 전세 사기 대책엔 거대 양당 사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의 공공 매입을 확대하는 피해 보전에 무게를 뒀습니다. 임대차 3법이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하고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은 공통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고 민주당은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 지역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도심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그 과정을 통해 갖고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급에 있어 갖고는 시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세제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제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ISA 계좌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상위 1% 부자를 대상으로 한 초부유세 도입과 납세자 소송제를 제안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와 함께 그 지역 현역 의원도 출마해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경기 부천을도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 오늘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곳 경기 부천을은 재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고 지난 7차례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 정당이 5번 이긴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민주당 김기표 후보, 서울 서초을에서 옮긴 국민의힘 재선 박성중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호선 서른 후보가 3자 대결을 펼칩니다.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민주당 김기표 후보, 가장 젊은 70년대생으로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부천의 새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매우 가까운 곳으로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 부천이 먹을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여권의 메가시티 서울에 발맞춰 부천을과 인접한 서울 양천구와 공동학군을 만들고 7호선 급행 노선을 즉시 추가하겠다며 교육교통공약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03입니다. 이걸 02로 바꾸는 양천구하고 공동학군을 만들어서 한다면 부천을 완전히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 계열로 내리 3선뒤 탈당해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온 현역 서른 의원.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내실화 등 지역 현안의 연속성 있는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역이 지금 거의 폐락해 있습니다. LH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걸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가 유권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유, 불편하죠. 그럼 새는 데도 곰팡이 나는 데 있고 그래요. 일기 신도시들 다 같이 리모델링 규제 완화나 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의식해 새 후보는 원도심 재정비, 경인전철 지하화, 중동 역세권 재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3자 구도가 형성된 게 최대 변수인데 새 후보 모두 3자 구도는 스스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하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하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3월 28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